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온전한 나로 바꾸는 행복의 조건들.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이제는 위로받고 싶다. 나무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꽃이 화려해야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단아한 모습으로 잔잔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꽃도 있습니다. 길가에 무심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도 아름답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인생의 꽃을 피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물취이모. 이 말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예술 작품에서 우러나오는 고유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꾸며진 아름다움이나 사회적으로 강요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본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 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대체 불가능한 아름다움이고 무한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뱁새의 다리가 길면 더는 뱁새가 아니고 황새의 다리가 짧으면 더는 황새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뱁새에게는 뱁새 걸음이 제격입니다. 누구나 존중받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쉽고도 분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오른다고 자존감이 커지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려 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G선상의 아리아는 4개의 바이올린 현 가운데 가장 낮은 음역인 G선 하나로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선율이 아름답고 장중하기로 유명합니다. 인생 또한 마지막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단 하나의 희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유럽을 정복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1%의 가능성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갈증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외로울 때는 누군가를 마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상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마음 이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 따뜻한 마음입니다. 남을 걱정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도우려는 마음, 모두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감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위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로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다독이고 보듬어 주는 것,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또한 상대방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세상 말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따뜻한 위로가 되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김이섭 저자님의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오늘 소소한 책 이야기에서 함께 읽어드릴 책입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읽어드렸는데요. 요즘 이렇게 가장 빠른 시대, 예전에 비해서 거의 인류 역사상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외로움을 가장 많이 타는 시대라고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SNS에서는 친구가 수천 명이지만 실제로 힘들고 고민되는 게 있을 때 직접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또 고민을 털어놓고 할 만한 친구가 없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해요. 뭔가 아이러니하고 참 어색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친구가 많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 하지만 여기서 이 작가님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로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위로에 인색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자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서로를 다독이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든든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은 총 7장으로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 나, 세상에 맞서기 힘겨운 나, 늘 조바심 나며 불안한 나, 자신이 없고 자꾸만 작아지는 나, 허무하고 무기력한 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나, 이제는 행복하고 싶은 나. 이렇게 참 힘들고 지친 그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7개의 문장으로 나타냈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스스로 위로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1장 외롭고 쓸쓸한 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외롭고 쓸쓸한 나. 포용의 조건. 외로움은 갈증이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해체되고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외로워졌다. 외로움을 내버려 두는 건 사회적 방임이다.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외로움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카페와 정원을 만들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기도 했다. 업무가 줄어든 우체부가 혼자 사는 사람을 찾아가 말동무를 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됐다. 장기적으로는 걷기 모임이나 요리 강좌, 예술작품 활동 등을 활성화하는데 의료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영국의 어느 대형 슈퍼마켓은 매장 내 카페에 대화 탁자를 설치했다. 누군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레이트 겟투게더라는 축제도 있다. 3일 동안 가족과 이웃이 길거리 파티를 열고 식사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참석자 가운데 절반이 이 행사를 통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핀란드에는 제너레이션 블록이라는 주택단지가 있다.
이곳에는 민간주택과 임대주택, 대학생 숙소가 어우러져 있어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생활하고 소통하며 공유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밝지만은 않다.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무한 경쟁과 양극화,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외로움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짜장면 데이라는 게 있다. 매년 4월 14일,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다. 연인이나 애인이 없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외로움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이다. 외로움은 갈증이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외로울 때는 누군가를 마셔야 한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외로움을 다독여주면 된다. 함께 외로움을 마시면 외로움이 더는 외로움이 아닌 따스함이 된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곁에 친구가 없다고 영원히 친구가 없는 게 아니다. 세상에는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다. 단지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다. 어쩌면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마음을 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라도 눈을 뜨고 마음을 열자.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던져버리자. 그러면 누군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친구가 아름다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영원한 길벗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혼밥 말고 한밥 하자. 이제는 혼밥이나 혼술이 낯설지 않은 당연한 문화가 되었다. 혼자 일상을 즐기는 문화가 된 것이다. 하지만 즐긴다라는 표현보다는 견뎌낸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이 모든 걸 좋아서 즐기는 게 아니라 즐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십 년 뒤에는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바뀔지 모른다. 우리 사회에 고독사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10명 가운데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타인에 대한 무관심,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가 원인이다. 혼밥을 하는 노인일수록 더 빠르게 늙고 쇠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고립감이나 우울감이 깊어지면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동거가족의 유무 변화는 노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이 사는 배우자나 가족보다는 한 끼 식사를 같이 할 밥상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혼밥으로 인한 노쇠의 원인은 영양 결핍과 사회적 고립, 우울감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서 식사를 하던 노인에게 함께 식사할 친구만 생겨도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연구팀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로 사랑을 나누려면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혼자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사랑을 나눈다고 표현하지도 않는다. 함께 밥을 먹을 때는 굳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한밥,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한밥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기능해왔다.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로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한밥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함께 식사하는 걸 무척 좋아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밥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는 혼자 산책을 즐기면서도 식사는 언제나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식탁에서의 자유롭고 즐거운 대화가 인간의 지성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밥에는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다. 예전의 식구는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새로운 식구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만약 혼밥에 의기소침해 있다면 기꺼이 즐겨도 좋다. 혼밥은 혼자 살아갈 인생을 위한 예행 연습이고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의연하게 혼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한 한밥을 맛볼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포옹이 포용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체적인 접촉도 되도록 피했다.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악수하는 게 고작이다. 아직도 낯선 사람과 첫 만남에 포옹하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포옹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포옹 상대가 누구이든지 함께 포옹하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한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대시키고 정신적인 압박감을 해소해준다. 포옹으로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할 수도 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미국의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하루 4번의 포옹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8번의 포옹이,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12번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뒤로 우리는 거리두기가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되었다. 사람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더욱 꺼리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치명적인 적과 마주하고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로 바뀌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다. 신체적 접촉이 어려워지면 심리적 접촉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는 달리 동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졌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늘어났다. 한때 미국에서는 소 포옹하기가 유행했다. 소를 껴안으며 위안을 얻는 일종의 심리치유법이다. 소를 껴안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줄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가 활발해진다. 반려동물과의 유대감과 결속력 덕분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울증도 완화된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 수치가 낮아지기도 한다. 날마다 애완견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포옹은 따뜻한 몸짓이다. 매우 간결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 힘들고 슬플 때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 포옹하면서 상대방의 체온과 설레음과 숨소리를 느끼면서 함께 살아있음을 더불어 느낀다.
포옹은 위로와 지지의 절대적인 표현이다. 서로에게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전해준다. 때로는 포옹이 화해와 용서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포옹을 나누었는가?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두 팔 벌려 그 사람을 안아보자. 포옹은 포용이다. 포옹의 품은 넓고 포옹의 힘은 강하다. 서로가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만큼 더 따뜻해질 것이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된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병을 잘 고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의사가 환자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러기 힘들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때의 일이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 때문에 시내에 있는 개인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동양에서 온 낯선 젊은이를 이토록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그는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독일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나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 하인리히 베헬의 휴머니즘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도 그 작가를 가장 좋아한다면서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한 감상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박식함에도 놀랐지만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친절함에 더 놀랐다. 그 덕분인지 나는 이내 건강을 되찾았다. 1996년 미국 정신과협회는 화병을 한국인에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규정했다. 화병의 가장 큰 원인은 감정 표현 억제다.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탓이다. 그래서인지 화병 환자들 가운데 20%는 약물 처방으로 나머지 80%는 대화를 통해 치료한다고 한다. 경청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조용히 다가가 귀를 내주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롯이 나를 비워내야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배움도 치유도 화해도 모두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의 기본이고 본질이다.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로가 된다. 때로는 나를 비우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될 때가 있다. 지금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살포시 귀를 내어주는 것은 어떨까? 네, 오늘의 책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김이섭 박사님의 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책 내용에 정말 온전히 빠져들어서 또 읽게 되네요. 낭독의 힘이라는 게 저는 참 큰 것 같습니다. 가끔 책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머리를 꽉 채우고 있던 잡생각들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계속 진도가 나가지 않던 어려운 책인 경우에도 이상하게 좀 집중이 되고 내용도 잘 곱씹어보게 되고 그렇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책을 읽어보는 시간, 제가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또 힐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그 챕터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된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지키고 있나요? 네,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다들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편안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